노랑나비가 빨간 꽃에 앉으려다 적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이 있었으니 김부겸. 그는 누구인가? 서울대 나와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재적과 투옥을 반복해 11년 만에 졸업장 받고 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 입문했다. 김부겸 의원은 노선 갈림길에서 한나라당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와 경기 군포서 3선하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까지 한 중진 의원이다. 그런 그가 두둥 19대 총선에서 나는 대한민국 지역주의 타파할 거야 라며 고향이자 적진인 대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죽을라고 내려왔나며 처음엔 무시당했다. 벽 보고 유세하다 보니 사람이 하나 둘 늘어 나중엔 가득 찼단다. 결국 이한구 의원 상대로 40%를 얻었다. 우와 대박. 졌지만 그는 아름다웠다. 선거를 도와준 따님도 아름다웠다. 이봐 아빠를 안 닮았어. 오늘 빨간 꽃이 사랑한 노랑나비 김부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보자. 네, 요새 당선자보다 더 바쁜 분이십니다. 네, 더 큰 칭찬을 받고 계시는 김부겸 전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예, 예. 아니 대구까지 저희가 직접 가겠다 그러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예. 이렇게 늦게 나오셨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참, 그때 저희가 가가지고 진짜 또 탁 밀어줬다기보다는 이렇게 지역 구도를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 해가지고 또 1시간짜리 특집 쫙 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요. 뭐 아직은 아직 진정성이 아직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요즘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지금 실감 나는 정도입니다. 우선 네. 워낙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누구 좀 섭섭하신 분이 없도록 네. 그분들 찾아서 오서 인사 다니고 뭐 감사 전화하고 하는 게 요새 워낙 바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혹시 또 대구를 떠나지 않았을까 네. 또 그 점을 걱정하고 계셔서 아닙니다. 저 여기서 뿌리 받고 잘할 겁니다 하고 또 부지런히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왕 말씀 나온 김에요. 그러면 4년 후에 대구에 또 나오실 거죠? 당선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왕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하고 예. 지역 타파를 한번 외쳤으면은 거기서 성공하시면 우리 김부겸 의원 정말 멋진 역사에 또 남는 그러한 또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파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함을 쳐대면 이번에 이제 광주의 이정인 의원이나 뭐 저나 네. 어찌 보면 조금은 좀 어리석은 짓 같지만 이러다 보면 저는 이 다음에는 조금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 마음도 네.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바보 김부겸 이런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네티즌이 블로그에 딱 띄워놨던데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이제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바보 노무현인데 네. 저는 노 대통령만큼 그래 뭐 용감한 사람은 못 되고요. 네. 다만 저는 바보라기보다는 아마 저보고 기죽지 마라. 네. 좀 더 끝까지 좀 한번 버텨보자. 또 당신 혼자 이룬 게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이 함께 이룬 그런 결과인 만큼 네. 한번 버텨봐라는 그런 격려로 읽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요. 그 진정성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아파트 벽을 보고 혼자서 계속 외치고 외롭게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대구에서 한두 명은 민주당에서 나와야지 대구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혼자서 외치면서요. 대구가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쫙 외치고 계실 때 그거를 뒤에서 지켜본 한 네티즌이요. 맨 처음엔 한 사람도 안 모이다가 맨 나중에 거의 투표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거리, 그 무슨 사거리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 사거리에 다 모였다. 이런 그 긴 글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어떠셨습니까? 혼자서 아파트 예. 보고 호소합니다 할 때. 저도 뭐 이 첫날은 그거를 못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봤습니다. 봐서 정말 무섭구나. 어디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어떤 변화라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느꼈습니다.
뭐 사실은 처음 가자마자 그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 뭐 유세한다고 사람 모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어딘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달리 없으니까 네. 우선 아파트 벽 보고라도 하면 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들을 것 같고요. 그래 그걸 하루에 한 4, 50번씩 계속 고함을 치고 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목은 감당을 못하지만 아마 제 친구가 뭐가 안간힘을 쓰는 게 뭐다라는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장소가 이제 시지 광장이라고 네. 비교적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그런 지역인데 네. 정말 마지막에는 저도 이거 흥분할 정도로 네.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 아름다운 바보 김부겸 때문에 눈물을 흘린 한 네티즌, 제가 볼 때 젊은 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동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줘서 그 감동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너울처럼 펴져가서 결국은 저는요, 광주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죄송하지만 대구의 김부겸 의원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이정현 후보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김부겸 의원이 40%를 넘었어요. 그죠? 1, 2% 차이로 이정현 후보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저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이정현 의원도 거의 뭐 40%입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이겼어요. 아마 이제 결국은 아마 양쪽이 그만큼 뭔가 변화했으면 하는 심정은 똑같았는데 아마 광주에서는 아마 진보당 후보가 그 좀 더 뭐 말하자면 좀 열심히 뛴 것 같고요. 또 거기는 광주는 또 경쟁이라는 게 그동안 또 있어 왔고 대구는 뭐 경쟁이 없는 선거가 지금 한 20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조금 변화가 시작되면 좀 여파가 크지 않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주 바쁘죠. 네, 당대표 경선 때문에 복잡한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구에서 조정식 후보 밀어가지고 그래도 4위까지 올리시고요.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그 큰 손으로 뒤에서 활약하고 계시는데. 자, 중진으로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 상황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글쎄 뭐 결과적으로 지금 좀 흥행이 된다라는 평가잖아요. 뭐 그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좋은 후보를 빨리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또 좋은 후보와 함께 민주당만의 독특한 정책 그걸 이제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저희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아주 호소해야 될 그런 시간이 사실은 이게 짧거든요. 네. 뭐 저희들이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에는 워낙 박근혜라는 막강한 지금 현재 후보가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은 대단히 지금 급하고 또 초조한 편입니다. 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뭐 담합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소위 어찌 보면 좀 국민들 눈에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장면이 먼저 이제 지는 바람에 조금 저희들이 안타깝죠. 다만 하나 이제 할 건 대구에서는 우리 조정식 후보가 3등을 해서 제가 체면 출연했습니다. 담합은 맞지요. 지금 담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박지원 담합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점 바람직합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 담합으로 비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래 했는데 뭐 이제 보니까 논쟁을 해보니까 담합은 아니고 뭐 한두 번 만났을 뿐이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해명을 하대요. 담합은 전화로만 해도 됩니다. 한두 번 만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공정거래상에는 담합은 상당히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역풍이 불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정치부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당 대의원들은 이대로 어떤 정말로 뻔한 결론으로 가면 국민들이 결국 당이나 우리 후보를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의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논의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짜놓고 하는 그림이다.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대의원들은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당에다 계시다가 네.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 어떻게면은 그 족쇄,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또 그 편지도 제가 읽었습니다. 예, 절절한 편지. 나를 제발 좀 한나라당의 족쇄에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한나라당에 계셔서 한나라당의 단점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셨잖아요. 민주당에 와 보니까 민주당에도 단점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단점이 보입니까? 우선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가게 된 거는 또 이제 변명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네. 드리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온화정당 체대니까 네,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새정치국민회를 만들면서 네, 그 멀쩡한 민주당을 깨버리셨어요. 네, 그럴 때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다가 네, 저희 조순 총재하고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서로 합쳐서 만든 게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네. 분당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한나라당 member가 됐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그냥 아닌데, 예.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간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당을 깨는데 따라가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선택인데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하는 논거로 삼고 그랬죠. 뭐 그게 좀 상당 부분 한때는 좀 억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런 또 허물이 있다면 허물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네. 그 언제까지나 좀 앙앙불락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당내 경선을 하거나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늘 이제 말하자면 혼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는 좀 나를 이해를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편지를 한번 보냈던 것 같고요. 나는 원래 민주당원이다. 뭐 그래서 제가 그렇죠. 작년에 책도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네. 책을 냈죠. 네. 뭐 그랬는데 각 정당마다 단점이라고 보다는 우리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 문제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사실은 기대는 못 따라가고 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잘못된 정치적 관습은 그대로 양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이제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희 민주당만 보더라도 의외로 이제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상대편 지지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네.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건 패거리들이죠. 네, 예, 패거리. 예, 패거리들이죠. 그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줘가면서 키울 수 있는 정당이 할 일은 아니고요. 네, 특별히 그 정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만드는 당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적어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논리를 펴서 네. 그 사람들을 우리 당으로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내지는 정치다. 내지는 양쪽이 공존할 수 있겠다까지는 갈 수 있어야죠. 공존할 수 있겠다. 네, 예, 예. 이번에 대단히 또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지금 민주당에서 서로 친노다 친노 아니었던 사람도요. 친노였다가 배반했던 사람들도 다 친노다 나오는데 노무현을 계파 정치로 악용하려고 악세사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뭐 이런 또 용기 있는 발언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오해하게 딱 보기에 이 사람은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글이에요. 잘 보면은 아니지만, 예. 글쎄 뭐 돌아가셨으니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 대통령이 참 저를 많이 아끼시고 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가까이서 본 노무현은 정말 세상에 이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는 이 본능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득권이고 거기에 대해 굴복하거나 또 기득권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던 열정의 덩어리였습니다. 네. 그런 그 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이른바 친노라고 하면서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꾸 노무현을 자꾸 이렇게 써먹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 눈에는 비칠 거란 말입니다. 네. 노무현이라는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한테 대해서도 우선 예의가 아닌 것이고요. 네. 또 그래 가지고는 그런 정도 노무현 정신을 왜곡해서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바로 버림받는다. 그런 거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였죠. 함부로 자꾸 노무현을 팔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너희들 살거나 정치를 할 때 네. 노무현처럼 열정을 가지고 네. 그렇게 쉽게 기득권에 타협 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친노고 노무현 정신인데 네. 나는 친노다 떠든다고 그게 무슨 노무현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냐 뭐 그런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속뜻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제 주변에서 그런 어떤 열정과 어떤 뭐랄까 사회가 바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신 분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문구를 제가 잘 한 서너 번 읽으니까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더라고. 딱 봐서는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문구라서. 예.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통진당의 이석기 김지현 대표를 제명하려고 그런 움직임, 한나라당의 움직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도 졸업하시는데 12년 걸리셨잖아요. 예. 잘리셨잖아요, 대학에서. 네, 네, 예. 운동권 하시다가. 예. 예. 혹시 죄송하지만 그때 NL이었습니까? 주사파셨습니까? PD였습니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들은 없었습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고 네. 이른바 지금 NL이니 PD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변혁 운동. 네. 말하자면 세상을 혁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조금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분들처럼 우리는 뭐 그렇게 관련된 서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흐름이니까 또 후배들의 생각이니까 쭉 어깨너머로 볼 시간은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순수한 사회민주화 운동 세력이군요. 순수한. 글쎄 뭐 저희들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반독재. 권위주의적인 통치, 독재의 한거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니까 네. 이분들처럼 바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혁명하자라는 그런 뭐 큰 꿈을 꾸고 시작한 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뭐 그 후배들이 저희들 보고 불철저하다고 늘 좀 시비를 걸죠. 네. 근데 어떻게 졸업을 하셨습니까? 그 학교에서 완전히 그걸 뭐 제적이라 그러죠? 예, 두 번 제적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85년에 복학할 수 있는 사람 복학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서 12년 만에 후배들하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뭐 그 덕분에 조금 제가 이렇게 이 과격파에서 좀 온건파로 돌아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까 질문한 거 답을 안 하셨어요. 이석기, 김지현 당선자의 제명 움직임.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아마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해 주는 게 제일 맞다. 네.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는지를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역시 본인들이 속한 어떤 진보통합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조직에서 우선 그다음 두 번째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고도 저러고도 만약에 도저히 이 사람들 때문에 야권 연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당의 지도부가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뭐 쉽사리 국회 들어갔으니까 당장 뭐 이런 종북 세력에게 국회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몰이를 통해서 당장 제명을 논의하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말하자면 적절한 그런 수순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바로 그냥 뭐 들어오자마자 당신들은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바로 국회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죠. 그죠? 뭐 그렇죠. 지금 보도 내용은 보면 네, 그렇죠.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앞으로 있을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있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왜 자기들에게 이런 네. 여론의 화살이 돌아오는 걸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무엇이 정말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그분들도 당이라는 당에 속한 조직원들이고 네. 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도 책임을 져야 될 뭐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처신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네.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속한 우선 당에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네. 그 다음 이야기지. 네. 그걸 미리부터 뭐 제명운동하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빼먹고 갔네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예. 우리 김부겸 의원이 생각하는 대권 후보는 여러 지금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뭐 지금 현재 자꾸 여론조사만 가지고 뭐 네. 저희들 그 대권 후보가 마치 그렇게 뭐 시원찮은 것처럼 하는 건 전 좀 불만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을 정비를 해서 지금 좋은 후보가 있더라도 아직 무대가 튼튼히 짜여지지 않으니까 네. 국민들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네. 정세균, 정동영 이런 후보자들 충분히 무대 위에 올라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놓고 저는 진짜 진검승부를 하면요. 국민들이 조금 저희들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뽑힌 우리 후보요. 저는 경쟁력 갖추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어느 분 지지하세요? 제가 지금은 일체 말하자면 우선 이 무대를 잘 짜는데 제 역할이 있지. 네. 지금 어느 특정 후보를 네. 말하자면 지원하고 편드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예. 요즘 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랑 옛날에 가까우셨죠? 예, 뭐 옛날에 가까운 거 아니라 지금도 가까운 편입니다. 지금도 가까운 그러나 이 경쟁의 과정에서 제가 뭐 그분 편을 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에 네.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김부겸 의원 사무총장 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무총장의 될 뻔할 때, 예. 될 뻔할 때 민주당에서 예, 예.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대요. 요즘에는요, 김부겸 의원 전부 다 민주당에서 서로 김부겸 의원 훌륭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발언할 때 참 어떻습니까? 인간이 참 이럴 참 치졸하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은 참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까? 어떠세요? 정치란 영역 자체가 공적인 영역입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일종의 말하자면 오해라면 오해고 섭섭하면 섭섭하면 다 안고 가야죠. 네. 그거 뭐 못 견디겠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그래도 오래 하셨죠? 3선 하셨으니까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처음 정치권에 와서 시작한 걸로 하면 제가 딱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예, 예. 이렇게 하시면서 또 현직 국회의원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거 있습니까? 좀 아쉬웠던 점.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당론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뭘 요구를 할 때 네. 사실은 이건 아니다 싶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저도 이제 성격이 좀 튀는 성격이 못 돼서요. 네. 사실 튀는 성격 같았으면 그냥 발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좀 그러면 주목도 받고 뭐 지지층도 뭐 강구해지지만 저는 적어도 정치라는 건 결국 집단과 집단이 네. 필요하다면 논쟁도 하고 필요하다면 싸움도 하지만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바람직한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비록 작은 거라도.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튀고 제 자신이 무슨 잘나 보이고 하는 것들은 참아야 한다 하면서 뭐 몇 차례 할 말은 있었지만 참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당에서 뭐 모를 수 없는 그런 여야 간의 어떤 물밑 대화를 몇 차례 시도했었는데 막 그런 것도 결국 좋은 결론을 못 내고 중간에 좌절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깝죠. 그때 참지 말고 나서서 뭐 그랬으면 그런 말 그냥 한 번 또 하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보다는 많이 컸을걸요. 뭐 그게 좀 후회되시는군요. 아니 대표적으로 뭐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크고 안 크고 간에 과연 정치를 그렇게 해야 옳은가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회의가 있습니다. 가장 뭐 단적인 예가 그 과거의 국가보안법 네. 파동 때입니다. 네. 그때는 당시에 박근혜 대표까지도 대체입법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소위 민주질서보호법이라 해서 네.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 지키되 네. 국가보안법에는 오랜 이 묵은 틀은 이렇게 좀 뜯어고치는 데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 법안으로 합의를 했더라면 대한민국이 훨씬 갈등의 질이 지금보다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걸 결국은 이 강경파들의 주장 때문에 못하고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남겼습니다. 네, 완전 폐지가 아니라 아니고 대체 입법인데 이 대체 입법에 합의를 못한 거죠. 합의를 했었죠. 그것도 여야의 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했죠. 박근혜 대표하고 김도경 원내대표, 네. 또 이부영 당 대표하고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했는데. 됐었는데, 그런데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특히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강경파들의 폐지 주장을
못 뒤엎은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법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또, 뭐, 상당한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는 있었는데 네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 우리 사회의 갈등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훨씬 저급한 논쟁에서 훨씬 더 뛰어난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놓친 게 아깝습니다. 네. 지역 주민에게요. 예. 네.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에게. 예, 감사의 말씀이든. 네. 예, 예. 눈물 나오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감동의 한마디. 여기 카메라 보시면. 예, 예. 우선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민 여러분, 저 서울로 도망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 이 대구에서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고요. 제가 그만큼 우리 고향 대구를 사랑합니다. 그동안 어느 한쪽에만 늘 사랑을 주시다 보니까 참 게으르고 건방져진 그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과 경쟁을 통해서 대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이고 싶고요. 저는 그 한번 당당한 징표를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웃고 울고 떠들고 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 지역주의 문제 이대로 좀 더 가면 이 깊은 병에서 이제는 암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앞선 많은 정치인들이 덜어는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 있는 100만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 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동서간의 갈등으로 되는 이 지역주의 여러분 손으로 한번 확 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부터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라든가 우리 서민 생계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경쟁, 멋진 경쟁이 됩니다.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 때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네네. 예, 다음에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자주 불러주시면 이제는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남극 탐험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기에 네, 결국 노르웨이 출신 아문센이 성공한 것입니다. 도전에 실패한 수많은 선배들이 없었다면은 남극 정복자 아문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도 네, 후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